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FOMC죠. 자, 이번 FOMC는 크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필요 없다. 이번에는 빅스텝이 거의 80% 확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의 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안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궁금증 그리고 오늘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바로 이 시간에 제가 낱낱이 해결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간단히 시장 얘기를 해야겠지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최근에 반등 이후에 힘을 내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감이 더 커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한번 여름에 저점을 찍고 정확하게 언제였죠? 6월 23일 날 우리나라에 투매가 발생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테니 바닥 잡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고 6월 23일 이후에 바닥을 찍고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반등 이후에 휴식 구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휴식 정도만 취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시장이 무너졌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과 이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고 하면 시장 자체도 좀 변화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듯이 투매가 발생하고 수급적인 여건에 의해서 한 차례 짧은 반등이 나온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악재는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바뀐 게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강화되고 있고 긴축은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쟁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 봉쇄도 유지되고 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올라온 다음에 쉬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펀더멘탈의 변화가 생길 때까지 말이죠.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죠? 자, 우리가 올해 증시를 너무나도 힘들게 찍어 눌러왔던 현상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미국의 긴축 정책이 있었죠. 자, 긴축이에요, 긴축. 네. 긴축이에요, 긴축. 네. 긴축. 당황하지 않고 바로 긴축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긴축입니다, 여러분. 자, 이 긴축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긴축도 완화되는 거예요. 0.25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75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단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CPI 지수가 9.1%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7.7까지 내려왔습니다. 긴축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긴축도 이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내년 상반기. 그러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악재다. 그리고 악재가 이미 완화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 시장에 우호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전쟁.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전쟁은 아직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선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을 국경까지 밀어내고 러시아를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드론으로 공습을 해놓고 나서 우린 모르는 일이다. 마치 중동에서 자주 사우디 쪽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죠. 자, 드론으로 공격하고 모르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나 못 참겠다 하고 전면전 선언하고 핵전쟁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린 내일이라도 휴전을 할 수 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도 조만간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는 다시 앉을 수 있다. 얼마 전 비공개가 아니라 이번엔 공개적인 협상 테이블에 둘이는
어떻게든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전쟁 당사자국끼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노르망디 회담처럼 이번에도 미국도 합류하고 독일도 프랑스도 합류해서 이렇게 여러 국가가 모여서 이제 휴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 정도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겨울부터 찬바람 솔솔 불기 시작하니까 벌써 회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많은 것이 바뀌었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중국이 있다. 중국 봉쇄 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유를 찾고 싶다. 자유를 찾고 싶다. 그랬더니 시진핑도 백기를 들고 이제 리오프닝을 선언을 했습니다. 뭐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리오프닝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던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 둘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가시권에 있고 전쟁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반등은 근거가 있는 반등이다 아니면 그냥 올라온 거다? 근거가 있는 반등이다. 일단 인플레이션 완화는 여기에 들어와 있고, 자,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거 올라온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거 추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전쟁은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로 올라왔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2550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텐데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2500을 넘느냐 못 넘느냐. 지금 여기서 하락을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가는데 2550 넘어서 기존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기존 고점 사이에서 기존처럼 박스권을 이렇게 만드느냐 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수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했죠? 대응 전략 계속 말씀드렸죠. 자,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 기존 주조주 이제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쉬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 등등 리튬 관련주 최근에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조선주도 충분히 쉬었습니다. 방산주도 쉬었고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밑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가 어제 상승하고 오늘까지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들이 충분히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 낙폭과대주 반등 구간을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전략들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든 전략들 어디로 오시면 돼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매일 제가 직접 이렇게 슈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불안하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도 여러분들 혹시나 불안하실까 봐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정시대 안정, 심시대 안정을 취하고 싶다. 나는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다. 마음의 안정을 갖고 하고 싶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터치하셔서 자 4989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이죠. 4989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자, 저희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돈줄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자, 돈줄 포트폴리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을 원하는 종목을 골라서 한 종목, 두 종목을 매매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는 매주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종목, 5종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내 종목들 움직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다. 손실 구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교체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돈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정말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결단을 내렸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줄 종목 스페셜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봤던 종목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지요. 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올해 너무나도 좋았던 것들. 자, 방산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두 종목 모두 1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하나그룹과 현대그룹의 대표적인 방산주죠. 자, 이 묵직한 종목들이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큰 비중으로 굵직하게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해서 내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잠깐 유행하긴 했었죠. 제가 여러분 조금은 유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중에 방산업종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른 업종은 모르겠지만 일단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산 쪽에서는 그래도 좀 불모지 수준 정도였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계 4대 방산업체, 세계 4대 방산 국가 정도로 진입을 하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주를 시점으로 말이죠. 자, 이 폴란드 수주는 기폭제가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죠.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외부 쪽에서 가져오려고 하지 않아요.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나토라던가 이런 거대한 곳에서 가져오고 가급적이면 유럽은 EU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량이 부족한 거죠. 거기다가 미국에서도 수입할 수 없는 게 최첨단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반도체 쇼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본인들 생산할 이런 무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틈새를 우리나라가 잘 비집고 들어가서 가성비 좋은 한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조정 시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도 된다, 재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번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섹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섹터 중 하나가 이쪽을 볼 수 있겠죠. SNS텍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AD테크놀로지, SNS텍 반도체주인데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심지어 하이닉스는 최근까지도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하면서 적자폭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로 이렇게 수익률 상위권 안에 들면서 6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소개해드렸나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밀릴 때마다 한 2, 3년 정도 롱텀으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올해 손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빠르게 복구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으로 대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안주로 설명드린 종목이죠. 자, 내년이면은 삼성에서 EUV 공정으로 해서 미세 공정을 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설명드렸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 양산 준비 끝났습니다. 공장 증설까지. 자, EUV용 펠리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투과율 90%를 돌파하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ASML의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 됩니다.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결과만 나오면 돼요. 제일 먼저죠. 자, 그러면은 품질 테스트 통과하면은 어디로 납품해요? 삼성전자로 납품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이 SNS텍에 매년 수백억의 투자를 했는데 개발한 다음에 다른
업체, 예를 들면 경쟁사인 TSMC 혹은 인텔에 공급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진 않았겠죠. 삼성전자로 바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이 EUV용 공정에 관련된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된다. 그럼 실적이 대폭 점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지금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 나온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 뭐 나무가 이런 XR 기기 관련주들, 뭐 히림, SY 이런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 최근에 너무나도 좋죠. 콘텐츠 관련주들 골고루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상승한 다음에 추격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상승 초입 혹은 상승 직전에 미리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 전략대로 진행할 것이고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종목들 많죠. 보시면 식량 관련주 같은 경우도 치킨 관련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여러분들 골고루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이오주도 두 종목이나 들어가 있고 말이죠.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임새 있게 여러분들 구성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할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노란톡 참여하시면은 항상 올려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40초짜리 쇼츠 영상.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강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본업이 있어서 다 듣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 40초만 활용하시면은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터치만 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십니다. 해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봤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 나왔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주 모두 마찬가지죠. 낙폭이 너무나도 과대했다. 올해 내내 너무 힘들었죠. 정확하게는 작년 말부터 국정감사 때부터 타겟이 카카오였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 그러니 너희가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죠. 뭐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타겟의 주된 기업이 카카오였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강력한 긴축에 의해서 성장주들은 자금이 또 이탈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어떻게 돼요? 낙폭이 과대했다.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은 이유만 만들어주면 이슈만 만들어주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 반등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는 뭐 호실적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거는 핵심은 여기에요. 낙폭 과대주 기술적 반등.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올라가느냐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핑계를 잘 잡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응 전략 올려드리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종목명은 카카오뱅크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매매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매매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이 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을 이 40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종목은 요 구간 17,500원 구간 회복하면은 아주 나이스하다. 17,300원인데 17,500원만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면은 아주 나이스하다라는 거예요. 굿. 이러면 여러분들이 매수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락의 깊이가 깊은 만큼 기술적 반등 기대감 크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렸죠. 기대감을 높여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짧은 종목들은 목표치도 설명드리면서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 목표치를 좀 높이자라는 뜻을 또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착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쇼츠 영상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최고의 히트작이죠. 저희 돈줄 검색기. 자, 돈줄 선생님의 저항 돌파. 자, 여기서 저희가 카카오뱅크의 첫 반등 포착해냈습니다. 자, 17,500원 돌파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한 방에 돌파했습니다. 2250원에 저희가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죠.
모두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내내 확인하셨을 겁니다. 내 손 안에 원터치 전문가. 자, 나는 이렇게 30분 1시간 교육받는 것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40초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모바일로 MTS 접속만 하시면 터치만 탁 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가려놨지만 이 아래 종목 뭐예요? 빅텍. 이후에 급등 한번 나왔죠. 밑에 종목 뭐예요? 피코그램. 3연상 나오면서 아주 나이스한 모습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내 손 안에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카카오뱅크, 피코그램, 빅텍 이런 종목들 받아보셔야겠죠. 어떤 수익률 나오나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84%나 하락했기 때문에 강력한 기술적 반등 필요하다. 어떻게? 74.86%나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받아보셔야겠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위에 있는 문자 샵 3989 이재선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로 샵 3989 이재선 지금 바로 보내시면은 지금 이 검색기 이제부터는 너무 많은 분들께 제공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바로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순간부터입니다. 이 검색기 선착순 10분께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10분께 제공해 드리는 검색기 샵 3989 이재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방금 전에 보신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 바로 잡아내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휴식을 취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큰 수익을 이미 한번 내고 나온 종목인데요. 자, 반도체주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와중에 무슨 반도체주인가요? 요즘에 별로인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번 FOMC 이후에 반도체주 한번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반도체주 아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자, 이 종목은 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EUV용 블랭크 마스크.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종목명은 공개해드려도 상관없어요. 방금 전에 조금만 앞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EUV용 펠리클. 삼성에서도 펠리클 투과율이 82%밖에 안 될 때 나홀로 우리나라에서 90%를 돌파한 기업입니다. 펠리클은 투과율이 90% 이상, 최소 89에서 90% 이상이 돼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율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품질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업 내년 되면은 양산이 시작되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다. 너무나도 싼 가격은 맞죠. 그런데 적자인지 될 겁니다. 적자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하이닉스를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실적이 대폭 성장할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기업을 보유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닉스가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지금 놓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언제나 주식은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장밋빛 미래 뭐 2, 3년 뒤에는 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롱텀으로 보시면 괜찮은데 그럼 지금 당장 좋은 종목을 먼저 매수해서 여러분들 올해 힘들었던 혹은 손실 보셨던 구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수익 본 후에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하이닉스는 어차피 싸니까. 그때 가도 하이닉스는 저렴한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종목이
너무나도 안 움직이는 종목이다. 반도체 섹터 종목을 들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종목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대안주로서 오늘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7,0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종목은 27,000원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이면은 걱정이 없어요. 한 16,500원 구간 정도만 유지해주면은 더욱더 좋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잠시 후에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40초 쇼츠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집중해서 영상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두 번째 종목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과거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 비메모리 어디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나요?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죠. 자, 무려 점유율이 56%에서 57%를 왔다 갔다 하는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비메모리 쪽은 이 파운드리 쪽이 있고요. 팹리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팹리스가 있다. 자, 파운드리는 뭐냐? 설계는 하지 않고 생산만 하는 거예요. 생산만 하는 거고, 팹리스는 뭐예요? 팹, 공장, 리스, 없다. 팹이 없다라는 뜻, 즉 공장이 없어요. 설계만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설계. 예를 들면 퀄컴 같은 데서 설계를 해서 TSMC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TSMC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겠다고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디자인하우스, 칩리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연결고리 업체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업체를 옆구리 쿡쿡 찔러서 우리 반도체 2030 TSMC 따라잡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협력합시다라고 옆구리 찔러서 실제로 정말로 TSMC를 등지고 배신하고 삼성으로 거래처를 옮겨왔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을 들여서 바꿔온 거래처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삼성에서 지금 올해 대대적인 작업이 하나 일어났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회장 승진하면 뭘 해야 됩니까? 역량을 보여줘야겠죠. 무엇으로 보여줘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현금, 이 현금 200조 현금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M&A를 하던 뭘 하던, 그럼 삼성에서 투자하는 거 가장 먼저 투자하는 거 뭡니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BBB라고 하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계속 M&A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ARM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났고, 그 다음으로 노릴 만한 게 너무나도 뭐 좋은 게 뭐 NXP 같은 경우가 있죠. NXP든 뭐 인피니온이든 차량용 반도체 쪽을 과거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NXP가 됐던 인피니온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 이 TSMC의 핵심 거래처 하나를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TSMC가 거래처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칩리스 업체 또한 더욱더 큰 거래처들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거겠죠. 기존 거래처들과 TSMC를 연결해 줬었기 때문에 중간에 칩리스 업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목 지금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에 있어요.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죠. 그리고 10월부터 해서 2달 동안 기간 조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관심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요 15,000원 구간도 이탈해가지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13,000원대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가격적으로는 매우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이 14,500원까지도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더더욱 나이스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하시는 분들, 자, 이 종목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벌써 2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종목들로
올해 너무나도 힘들었던 구간 이겨내시고 또 연말 그리고 연초 아주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바로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존에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 또 다시 볼 만한 섹터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선택지가 점점 넓어질 겁니다. 자,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종목들을 봤죠? 한미글로벌 뭐라고 했죠? 네옴시티 대장주다. 대장주다. 기술적으로 추세 상승이 진행 중이다. 3만 원 유지 시에도 좋다. 저희가 이 한미글로벌을 벌써 3번이나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재밌죠? 올라온 다음에 유지되면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다. 두 번째 매매한 결과입니다. 자, 대응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에 항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하시면 돼요. 저희는 40초짜리 쇼츠 영상 올려드리고 대응 전략은 항상 이렇게 노란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항상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게 저는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매도 타이밍 저희가 정확하게 대응 전략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대응 방법 35,000원 돌파, 유지 시 보유, 이탈 시 매도. 너무나도 간단하죠. 명확하게 가격으로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알려드렸죠? 돌파했어요. 35,000원을. 그 다음에 5만 원. 어마어마하죠. 35,000원 다음에 5만 원. 돌파 시에 보유, 이탈 시 매도. 장기 투자자도 45,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 수익 전환하세요. 이거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장기 투자하실 분들도 적어도 45,000원 이탈하면은 한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볼까요? 자, 한미글로벌 저희가 첫 번째 매수한 후에 124.23%라는 멋진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먹었냐?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수익 볼 구간을 드려야죠. 그리고 괜히 꼭대기까지 먹으려다가 천장 찍고 쑥 밀리면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매도하고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돌파 시도한 다음에 내려왔다가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힘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 계속 사는 겁니다.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회복을 하고 눌림이 나오죠. 그럼 우리 이 눌림 때 포착을 하는 거예요. 눌림 때. 그러면 매수한 가격이나 여기나 큰 차이 없거나 약간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들은 말이죠.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아도 좋으면 다시 삽니다. 매도한 가격보다 높아도 좋으면 다시 사요. 그럼 손해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 2주 되는 동안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자금을 순환하죠. 다른 종목으로 10%, 20% 수익 내고 다시 돌아와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가격을 높게 산 이유는 왜 높게 샀다? 조금 더 높지만 2주 동안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률을 내고 돌아왔고, 그리고 조금 더 높지만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58%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줄 종목이니까. 센 종목에다가 다시 실어주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물타기를 많이 하세요. 자, 물타기. 자, 물타기 왜예요? 내가 손실 보니까 손실 종목 꼴도 보기 싫어요. 조금만 올라오면은 정리하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수익을 크게 늘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물타기한 종목 올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더 내려가죠. 상승장에나 물타기하면 다시 올라오는 거지 올해 같은 하락장에는 물타기하면 그냥 내려가기 일쑤입니다. 손실만 더 커져요. 비중 커져서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수는 물타기를 많이 하고요. 고수들은 불타기를 합니다. 불타기. 가는 종목에 태워주는 거예요. 저희는 한번 매도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 한번 매도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 가는 종목에 태우는 게 고수들의 매매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다스코입니다. 자, 다스코. 자, 이 종목 또한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자, 원희룡 장관 너무나도 바쁘죠. 네옴시티 때문에 계속 사우디랑 접촉하고 갔다가 왔다가 뭐 여기서 접견도 하고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올해 보내신 분 같습니다. 올해만 그런가요? 내년 초에도 사절단이 또 네옴시티로 갑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사우디 공군비행장 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있는 다스코가 네옴시티 관련주로 꼽혔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도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재건주 쪽으로도.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을 5,500원 회복 시에 여러분들 여기가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라고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5,140원에 포착해 드렸고 이 종목 손절가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5,500원 회복돼서 너무나도 멋진 상승률을 단기간에 열흘 만에 올려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흘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종목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한미글로벌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28% 수익 내고 다시 한미글로벌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가격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한 주 한 주 모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큰 비중을 실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베셀. 베셀은 뭡니까? UAM 관련주. UAM 관련주인데 왜 네옴시티 얘기하면서 가져 나오셨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네옴시티가 무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44배가 되는 규모의 대도시입니다. 근데 어떤 도시예요? 최첨단 도시. 스마트 시티이고 또 뭡니까? 친환경 도시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에 해당되는 이 도시환경 시스템, 이 UAM 시스템을 빈살만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술력을 사우디의 왕세자인 실권자인 빈살만이 그렇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관련주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UAM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의 먹거리로 삼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돼요. UAM 관련주들은 이번 정권 내에 그리고 네옴시티하고 연계하는 내내 얘기가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5,500원 돌파 시에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000원 구간이었죠. 거의 10% 되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은 어차피 지나가는 구간이고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말씀드린 구간이다. 그래서 싸게 천천히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모아가시고 나는 좀 더 확실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기다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5,500원 돌파할 때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뭐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대응 전략 알려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베셀 매수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26.75%. 한미글로벌 일주일, 2주일, 일주일 두 번이죠. 26% 두 번 매매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잠깐의 휴식이 있는 동안 이런 종목으로 우리는 순환매를 노리면서 수익률을 챙겨왔던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좋은 장이었어요. 왜냐? 전체 시장을 보지 않고
정말 집중돼 있는 소수의 섹터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한 장이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넓게 보신 분들, 대부분의 섹터를 다 넓게 보신 분들은 손실 보기 쉬운 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장을 선수들의 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장이 맞는데 그 중에서 압축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섹터만 좁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올해 나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투자 내용, 그리고 40초짜리 쇼츠 영상, 그리고 노란톡 교육 받으셔야겠죠. 그래야 올해 같은 장도 여러분들 집중된 섹터만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해드려요? 저희가 해드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그러면 지금 바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고 입장하셔야겠죠. 자,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고 여기서 4989 참여코드, 잘 사고 잘 파는 참여코드입니다. 4989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돈줄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씀드렸죠. 자, 10분께 오늘 검색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위에 샵 3989, 샵 3989 이재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돈줄 포트폴리오 제가 보통 4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계속해서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쉬는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관련주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44배가 되는 이 대도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력망이 중요하겠죠. 자, 그 핵심이 되는 전력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큰 상승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55,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래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날 공략을 해서 모아가 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도 절대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있는 시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무난하게 오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큰 비중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55,000원만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서서히 매집해 가시고, 그리고 6만 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런 전력 관련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서 꾸준히 달고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서울 하나를 사막 위에 만든다라고 해도 최소 수년에서 10수년이 걸릴 겁니다. 서울의 44배면은 10년 안에 택도 없습니다. 20년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장기 프로젝트가 될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모듈러 주택, 우크라이나 장관이 직접 우리나라에다 요청을 했죠. 여름에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당신들 모듈러 주택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언제 땅에 철근 받고 시멘트 해가지고 탄탄하게 지어서 뭐 제일 좋은 집은 맞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난민들 다 입주를 시킵니까? 모듈러 주택으로 빠르게
완공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한 게 바로 이 모듈러 주택이죠. 거기다가 네옴시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네옴시티 직접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디에 거주하실 거예요? 살 곳이 없습니다. 그 살 곳을 모듈러 주택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수혜주에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은 모듈러 주택 관련주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대장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려왔고, 우리나라의 뭐 샌드위치 패널 쪽으로 해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그 잘못하면 이제 불나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엔 가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정성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나오는 이런 모듈러 주택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점 찍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XR기기 관련주입니다. 자, XR기기 관련주도 제가 세 종목을 여러분께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세 종목 중에서 글자 수가 가장 긴 종목입니다. 이게 힌트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면 되겠죠. 자, XR기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미래에는 시대가 바뀝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 에이 이거 애들만 쓰는 거 아니야? 에이 나는 이런 거 못 써 하시던 분들, 요즘에는 90대 어르신들도 카톡 하시고 여러분들 다들 원하는 거 하신단 말이에요. 인터넷도 하시고 다 하세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XR기기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1,800만 대입니다. 올해 2022년이죠. 자, 2023년은 그럼 어떻게 돼요? 3,600만 대. 2배죠. 2배죠. 그 다음에는 5,700만 대. 자, 이걸 넘어서 2030년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2023년이 코앞이죠. 자, 그럼 7년 남은 거예요. 7년 뒤에 어떻게 된다? 거의 10억 대. 여러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스마트폰이 12억 대입니다. 그럼 거의 스마트폰에 육박하는 대수가 판매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XR기기 관련주들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담아 놓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OLED 증착 장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상장시 때부터 관심을 많이 모았었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최근에도 XR기기 관련해서 한 차례 올라온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할 때 급락이 한 차례 나왔죠. 자, 급락 조정이 나온 후에 기간 조정을 일주일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서서히 한번 모아가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돈줄 포트폴리오 5종목을 제가 모두 채워드렸는데요. 너무나도 짜임새 있는 종목들로 한번 채워봤고, 지금 시장에서 조정받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남들이 다 지금 새로운 테마 뒷공무니 쫓아가고 있을 때, 이미 오른 거 쫓아가고 있을 때 나 혼자 바닥에서 담아놓으면 이게 또 새로운 수익률, 큰 수익률을 창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혼쭐 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 하면은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제가 방송이 끝나고 강의 자료와 함께 강의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더욱더 많은 섹터가 궁금하다, 나는 섹터 쪽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휴식 취하시고 한 20분 뒤에 이 채널에서 주식 밀키트 방송 제가 또 출연해서 여러분께 개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 잠시 후에도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0-30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